71차시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세 번째 대중문화가 성장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교육의 변화 과정과 언론활동, 대중문화가 성장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교육의 변화, 언론활동의 성장, 대중문화의 성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276쪽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76쪽 대중문화가 성장하다. 1961년 텔레비전 방송국이 설립되고 1966년에 최초의 국산 흑백 텔레비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었죠. 칼라 텔레비전 시대가 되는데 텔레비전은 가족이 공유하는 대중매체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가족이 들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즉 TV를 보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급 초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여 방송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죠. 대중문화의 성장 과정은 어떠했을까? 먼저 첫 번째 교육의 변화입니다. 광복 이후 교육은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룹니다. 이승만 정부 때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했죠. 이후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정부 시기에는 교육 자치제가 시행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5.16 군사 장변 이후에 교육에 대한 중앙 통제가 심화되면서 교육 자치제가 중단됐고 학교에서는 5.16 군사 장변 이후죠. 군사교육과 반공교육 등 국가주의 교육이 강화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교육 헌장 암송입니다. 강제 암송시켰어요. 시험에도 나오고. 유신체제 시기에는 국사교육을 또 강화하기로 해서 1970년대 주체성 있는 교육, 이거 뿌리 있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국사 교육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오히려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왔죠. 새마을 교육도 실시됐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윤리 교육을 강조하고요. 80년대 들어서 평생교육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서 벽지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시작했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이제 전두환 정부 때부터 그리고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높은 교육률은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원동력이었죠. 분명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높은 교육률이 있었던 거죠.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등의 증가의 문제도 가져왔죠. 심각하죠.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1969년, 이게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중학교 평준화. 뺑뺑이라고 불렸던 수동식 추천기를 통해 자신이 진학할 중학교를 학생들이 정하게끔 했어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배정이 되죠. 1970년대는 고교 입학시험은 연합고사로 바꾸고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중학교 평준화된 다음에 고교 평준화가 된 거죠. 81년에 들어서는 전두환 정부 때죠. 이때는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여 높은 교육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고 했다. 대학 졸업 정원제는 뭐냐? 일단 많이 뽑아놓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뭐 대학에서 공부를 안 했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퇴학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과다하게 많이 뽑아놓은 인원들이 결국에는 잘리지 않고 전부 다 졸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과외 전면 금지도 말뿐이었죠. 실제적으로 과외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책으로는 과외 전면 금지시켰지만. 그 다음에 이후에도 교육은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도 이거 대학 수가 200개 정도 되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전문대학도 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적 자본으로 축적되어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교육 기회의 확대는 국민에게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정치 민주화에도 기여를 했죠.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다. 역사다하게. 박정희 정부는 국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희생하는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를 했어요. 이를 위해 국민교육원장을 1968년에 만들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청와대가 습격당하던 1.21 사건이 일어나고 하던 향토 예비군 만들고 갔던 시기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제정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정했어요. 이게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표현은 이건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이걸 이제 광복 후에 군사정권이 다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몸과 마음을 바쳐라. 이거죠.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국민교육원장의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반포된 국민교육원장을 모든 교과서에 첫머리에 기재를 하고 학생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했죠. 또한 정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설치하고 교련 과목을 신설하는 등 군사교육을 실시했어요. 교련이 뭐 응급처치라든가 뭐 총검술, 사격술, 군사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교련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없죠. 현재 없습니다. 교련 과목. 1990년대에 폐지됐어요. 이러한 국가주의 정책은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오후 6시가 되면 그 자리에서 서서 국기 하강을 알리는 애국가에 맞춰서 차렷 자세를 하거나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도록 했죠. 이런 그 국가주의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언론 활동의 성장입니다. 교과서 277쪽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의 발달은 민주화의 진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기도 했죠. 이승만 정부는 언론 탄압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죠. 4.19 혁명 직후에는 신문에 대한 발행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언론 활동이 활발해졌으나 다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언론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언론을 폐간하면서 신문사가 줄어들기로 했습니다. 이 무렵 KBS, MBC, TBC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이 점차 주요 매체로 잡아든데 유신체제 성립 이후에는 비판적 언론인들을 구속 해직하고 기자 등록제인 프레스 카드제를 실시해서 언론을 영어로 프레스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스 카드제. 이걸 실시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자의 활동을 아예 제한을 시켰어요. 이러한 언론 통제에 대항하여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해서 언론 자유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어느 때요? 유신 시대 때. 그러다가 1980년대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전두환 신군부는 언론을 더욱 통제하여 정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직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위에 세 개 방송 중에 TBC를 없애버리고 KBS하고 MBC만 남겨놓는 등 방송이 두 개사로 줄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고 보도 지침을 통해서 기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를 했어요. 보도 지침은 정부나 기관 또는 언론사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뉴스를 보도할 때 지켜야 할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마련한 지침으로 이 지침을 어기면 신문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기사를 삭제하고 검열하는 등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언론 탄압이죠.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것이 완화돼가지고요. 언론 규제가. 그다음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되고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이 조직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이후에 확대되기로 했습니다. 언론사 통폐합 각서. 신군부는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하여 언론 통폐합 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다 받았던 거죠. 이 도장을 이제 인장을 찍도록 했죠. 사회벌했죠. 군부 통치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277쪽의 하단에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 자료 1번은 74년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중심으로 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죠. 유신체제의 언론 탄압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운동이었고요. 이것도 당연히 75년 1월에 정부의 압력으로 백지가 된 동아일보 관련 광고면을 시민들이 광고를 냈어요. 이겨라 동아. 그런 거죠.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 이민 갈 거야.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난다. 이거죠. 자료 1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언론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제공, 여론 형성,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환경을 감시하고 대중들에게 경고, 대중들에게 즐거움이나 휴식 등 오락 제공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료 2와 같이 시민들이 백지 광고를 채웠던 이유를 박정희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에서 찾을 수 있죠. 박정희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기로 했었던 회사들이 무더기로 해약을 하였고 그 결과 동아일보에서는 광고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백지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 동아일보를 지지하거나 당시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는 광고를 자비를 들여 실었기로 했죠. 자신이 백지가 된 광고면에 글을 적었다면 어떤 문구를 적었을지 써보자.
유신체제의 언론 탄압에 끝까지 와서 싸우세요. 언론 탄압 중지하라. 동아일보 화이팅. 뭐 이런 문구가 예시 문구가 되겠죠. 278쪽입니다. 대중문화의 성장. 경제 성장과 함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됐습니다. 대중문화. 대중이 문화의 주체가 됐다 이거죠. 지배층이 문화의 주체가 된 게 아니라. 1960년대는 노래와 영화 등 대중문화가 널리 확산됐죠. 특히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영화관 수가 크게 늘고 영화 제작 편수도 급증을 했습니다. 70년대 근데 박정희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했어요. 수많은 금서와 금지곡을 지정을 했고요. 방송에서는 반공의식을 고취하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만을 방영하도록 했어요.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 관람 전에 정부 홍보용 대한뉴스를 상영하기도 했죠.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항상 영화 전에 대한뉴스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박정희부터 전두환 때까지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서서히 이게 대한뉴스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90년대까지 노태우 정부까지만 있었죠.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된 대중가요 코미디가 유행했고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반전 저항 문화가 유입되어 장발, 청바지, 통기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가 널리 확산됐어요. 박정희 정부는요, 이 청년 문화를 탄압했습니다. 귀를 덮은 긴 머리와 무릎이 17cm 이상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경찰이 단속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이 유신시대에 보여지는 모습이었구나. 언제?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다가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상업적 프로스포츠 시대가 열렸지만 언론과 문화 통제는 여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언론과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매듭 짓기는요. 1번에는 3조 호황이 되겠고요. 2번은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3번은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되겠어요. 유신체제의 언론 탄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내용 정리는 이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확인학습. 1번은 자유언론 실천선언이고요. 2번은 청년문화. 3번은 국가주의 교육 강화했고요. 4.19 혁명 직후 장면 정권이 언론을 통제한 게 아니라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한 거고, 요거는 주로 언론 통제하고 정부 비판적 언론 해지가 언론에서 도피한 거는 전두환 신군부가 되겠죠. 5.18 이후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X입니다. 대중문화가 성장하다. 1번 진단평가 1번 박정희 정부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운동은 새마을 운동이 되겠죠. 197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번은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는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했죠. 국가주의 교육. 군사교육, 반공교육. 도서벽지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이 시작이 됐다. 2번은 의무교육. 자료학습 1번은 대중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TV가. 텔레비전이. 그 다음, 그 다음에요, 여러분. 노래와 영화 등 대중문화가 확산됐죠. 3번은. 4번은 청년문화가 되겠죠. 청년문화. 2번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뭘 발표했습니까? 바로 언론 자유운동에 해당되는 요거 유신체제 이후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다. 형상평가입니다. 1-1번 맞는 설명이죠. 반공교육동 주체사상 이 맞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주체사상은 북한의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사상이죠. 주체사상이 아니라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했죠.
그래서 틀리게 된 거예요. X입니다. X. 주체 사상은 북한입니다. 김일성 독재 체제를 저기 합리화시키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 활동에 해봐야겠다. 4.19. 그 다음에 2번은 국가주의 교육의 형태였다. 답은 옳지 않은 것. 이거 맞고. 새마을운동과 보국됐고 국가 민족 보호관. 근데 3번 민주시민 양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1970년대를 배경으로 연극을 제작을 할 때 등장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0년대 서울올림픽은 1988년, 88년.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청바지 입고 이건 70년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청년 문화. 컬러 텔레비전은 1980년대죠. 누리소통망 SNS는 언제부터예요? 2010년대부터죠. SNS. 그 다음에 대중문화 발달 과정,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죠. 누리소통망 SNS. 대중문화 발달 과정, 그다음 뭐 카카오톡. 대중문화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프로스포츠가 등장하게 된 건 70년대가 아니죠. 80년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60년대 시작됐고요. 한류가 90년대부터 나타났고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를 얻게 됐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이 바뀌어서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